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를 랭킹으로 알아보는 시간 FAD 랭킹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3월 말 세계 해운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수에즈 운하에 한 선박이 자초되면서 해상 무역이 마비됐었죠. 선박 자초부터 부양까지 11일간의 이야기를 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거리 항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지난 3월 23일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됐습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하고 있고 하루에만 평균 선박 51척이 지나가는 핵심 길목인 수에즈 운하에 길이 400m, 폭 59m의 22만 톤급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운하에서 가장 좁은 길목인 폭 280m 구간에서 양쪽 제방에 비스듬하게 걸린 채 동력을 잃고 멈춰선 겁니다. 이곳을 지나려던 수백 척의 선박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사고 직후 예인선과 준설선 등을 동원해 27,000 세제곱미터가량의 흙과 모래를 퍼내는 한편 엄청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9,000톤가량의 평형수도 빼냈습니다. 그리고 만조인 3월 29일 운하 동쪽 제방에 박혀있던 뱃머리가 서서히 떠올라 완전 부양에 성공했고 사고 발생 11일 만인 4월 3일 수로에서 대기 중이던 422척의 선박이 모두 통항을 완료하며 운하의 정체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와 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광풍이나 기술적 결함, 사람의 실수 등 에버기브노의 좌초 원인에 대한 여러 갈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발표되는 사고조사 결과는 운하를 운영하는 이집트 정부와 이번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본 해운사와 선주, 그리고 보험사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FAD 정훈입니다. 북한이 올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위 소식 신수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6일 북한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된 지난 3월 25일, 북한은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뒤에야 공식 매체가 아닌 조선체육을 통해 불참을 공표한 겁니다. 선수 보호가 표면적 이유지만 악화된 북일 관계와 국제사회의 잇따른 제재 등에 대한 불만이 녹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기점으로 남북미일 대화에 물꼬를 트고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관영 매체에 보도가 없는 만큼 번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올림픽 불참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AD 뉴스 신수정입니다. 지난 3월 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세모녀를 처참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윤솔 기자가 1위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23일 노원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4월 5일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25살 김태현입니다. 경찰은 김태현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켰으며 신상 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태현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데다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만 우선 알리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송될 때 언론의 얼굴을 공개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이례적으로 김 씨의 얼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사진 등 신상 공개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미 검거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신상공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상정보 공개는 소극적이라며
해외처럼 수사기관이 신상을 공개하고 언론이 얼굴 모자이크 처리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성 논란도 사그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태현은 살인 혐의 외에도 절도, 주거침입, 지속적인 괴롭힘에 관한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얻어낸 자료를 토대로 김태현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해 재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FAD 뉴스 강윤술입니다. 이상으로 FAD 랭킹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